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산이 형 부동산 수다에서 보수들도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항상 제가 여쭤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수들 중에서 굉장히 인사이트 있고 이 사람은 좀 다르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고수가 이 김재일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한 6개월? 1년? 네. 꽤 오랜만이에요. 그렇게 내치더니. 뭐 하고 계셨어요? 뭐야? 이제 조합일 하려고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거의 이제 밤 백수처럼 지내다가 골프만 연습하다가 최근에 이제 분당에서 좋은 일이 생겨갖고 거기와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될 듯 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내년부터는 진짜 바빠질 것 같고. 예. 지금까지는 놀았고. 용산에 대해서 여쭤볼 거예요. 평당 용산? 10억씩 네. 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용산.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명동 땅 가격은 평당 10억이잖아요. 근데 왜 강남 땅 가격은 아직도 평당 10억을 못 찍을까? 거기서 발생됐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핵심 역에서 그 반경, 면적을 쟀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인구는 뻔해. 직장인들은 한 16만 명, 17만 명, 강남역이든 역삼역이든 여의도든 뭐 어디든 그 유동인구는 뭐 30에서 50만 명, 뻔한 건데 다 똑같아요. 들어올 수 있는 인구의 총량은. 근데 왜 명동은 10억이고 강남은 최고가가 6억 9천이냐 이거지. 평당. 그 차이는 관광객 차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서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질이 중요한 건데 대한민국 내수 갖고는 힘들어.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 관광객 차이인데 제2의 명동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명동을 평당 10억에 뭐하러 사? 그곳을 사야지. 그럼 제2의 명동처럼 업무지구도 있고 관광지로 발달되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했을 때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용산밖에 없어. 상계동? 아 그래? 오늘 당장 가봐야겠네. 그래서 용산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이슈예요. 이런 이슈. 이게 진짜 10억이 될지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맞춰요. 근데 이런 이슈를 봤었을 때 평당 명동과 같은 위상을 가질 곳이 제2의 곳은 어딜까 판단했을 때 용산밖에 없다. 내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국제 업무 지구의 미래. 네. 상업용 부동산으로서의 용산. 네. 이게 좀 눈에 보이시는 건가요? 네. PD님하고도 아까 인터뷰를 했었는데 주거 지역은 저는 아직도 강남이라고 봐요. 우리 죽을 때까지. 뭐 전철이냐 학군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파트 단지 누가 사느냐가 중요해. 아집 사람이 이건인지 뒷집 사람이 반기문인지 그거에 따라서 시세도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만 따진다고 하면 현재 강남이 100년에도 강남일 것 같아. 주거지는. 근데 업무지구나 상업지구는요 중요한 게 길이에요. 테헤란로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어. 그리고 과거에 30년 전에 만들어 놓던 그런 테헤란로의 그 박스형 오피스 있잖아요. 요즘 NJ들 거기 가서 일 안 해요. 오피스도 웬만한 놀이공원보다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강남역의 이상 당연히 뺏어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드타운에 있는 허드슨 야도도 개발되자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오피스의 기업체들이 다 빨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기업체들도 온라인으로 일하든지 아니면 오피스가 좋아야 돼. 그래야지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테헤란로의 오피스들은 지금 변화의 조짐이 1도 없어요. 건물 자체가 상징성 있는 그런 게 없죠. 렌트가 될 만한 게. 이거 그냥 박스형이야. 우리 그냥 개발도상국 때 그냥 죽어라 일해라 그런 박스형의 오피스고 이제는 그런 오피스에서 일을 안 한다고요. 그런 문화를 봤었을 때는 이동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 바인 거고. 디자이너들이 이제 달리 등장하잖아요. 이제 뭐 그 건축 그 디자인 비용만 몇백억씩 주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렇죠. 아예 그 상작물 작품 자체가 달라지는 세상이 엄청 멋있어요 오피스 자체도. 진짜 궁금한 거는 누가 봐도 입지가 최고라고 말하는 용산은 왜 이게 덜 개발이 된 걸까요? 개발이 이렇게 필요한 위치에 좀 더 개발됐어야 되는데. 그냥 시작은 그거였죠. 왜냐면 국제업무지구가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쓸데없이 아파트 단지를 같이 하자. 서부시촌동 뭔 바람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민간 아파트 단지를 수용해서 개발하겠다는 거는 없었던 세상이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부분. 두 번째는 08년 금융위기가 와갖고 사업성이 결여됐던 부분. 세 번째는 이거는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래 아파트를 3분의 1 짓기로 했다고요. 국제업무지구에.
근데 그거를 10%로 줄였어. 개발 사업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오피스 하다가 망한 사례가 너무 많잖아. 아무리 그게 용가리 통뼈라고 해도. 그러니까 서울 잘 만나야죠. 못 팔면 작살 나는데 그러니까 삼성물산 발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인 세 가지가 결합돼서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주변에도 그 동력이 좀 상실했었죠. 그래서 이제 개발이 좀 덜 됐군요. 네. 이태원하고 한남동, 네. 동부이촌동 같은 용산의 전통적인 부촌들 있잖아요. 네. 효창동이나 청파동이 이에 비해서 좀 뒤져 있었잖아요. 네. 요즘 거기가 좀 핫플레이스로 좀 떠오르고 있거든요. 청파동이. 네. 요거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동네들이? 그냥 아까도 강남 아파트 물어봤잖아요. 네. 나는 아파트의 어떤 시세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집 사람이 이건이고 뒷집 사람이 반기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학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의 소사이트죠. 요즘은 아파트 단지에서 태어난 내 손주나 자녀가 나쁜 짓만 안 하면 지 친구들이 정치, 외교, 판검사, 뭐 예술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힘이라고. 그렇게 딱 보고 판단했을 때 청파동이 핫하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한남동을 이기냐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남동은 강남을 견주는 그 세상으로 갈 거고 청파동이나 서계동 일대는 그냥 마포 쪽으로 같은 용산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는 건 전혀 틀린 거죠. 거기에 빗대서 서계동이나 효창동이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포가 나빠요? 마포도 엄청 좋은 곳이지. 그 정도 차이라고 볼 것 같아요. 정말 명석한 대답이시네요. 그러니까 이태원 한남동 동부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이미지 자체가 동네 이미지가 좀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돈 벌려고 해도 인맥이에요. 정보고 그런 분류들이 살았던 동네의 그러니까 자녀들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반면에 효창동이나 청파동 같은 용산인데도 그에 비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제 급 상승하는 분위기가 가성비는 좋은데 가성비는 좋은 지역이긴 한데 실제로 한남동이나 동부이촌은 이길 수는 없는 급지로 이제 그러니까 아이언누타운급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이언누타운도 엄청 상급지잖아요. 만약에 이제 효창동, 청파동도 만들어지는 상품이 일반형 아파트가 아니고 그러면 그 한남동처럼 뭔가 의미가 불어 넣어지는 고급형 주거단지가 된다면 가능하죠. 가능할 텐데 네, 현재 그 현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죠. 네, 봤죠. 조감도나 봤더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용산은 원효로 일대가 원래 원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 동네에서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동네로 사람들이 알고 있고. 대한민국 일기 신도시라고 봐야 돼요. 과거에 이제 한강 범람하면 맨날 침수되는 지역, 좀 높은 곳은 공동묘지였지. 네. 그거를 이제 일본인들이 와갖고 신도시로 개발한 거고 그래서 부자들이 점유하면서 고급 타운이 된 거죠. 그때 부자들이 들어왔는 거네요. 그때부터. 난민 쪽 그런 쪽으로도 형성이 조금 돼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남노타운이 이제 좀 난민촌이었었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이태원이나 유엔빌리지는 고급 타운이었었던 거고. 그러니까 한남노타운은 이제 영세민들이 오면서 막 무허가 건물 지으면서 그게 이제 난민촌으로 됐던 거고 원효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원효로도 난민촌이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좀 재건축 재개발 바람이 불길래 한번 여쭤봤어요. 용산 업무지구가 완공되게 되면 우리 대표님이 봤을 때는 그 용산 미래가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갈 것 같으세요? 용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개의 큰 축이 있잖아요. 공원, 그리고 한남노타운, 하나는 국제업무지구. 그러니까 공원을 중심으로 주거 중심지냐, 업무 중심지냐를 판단하는 건데 그걸 보고 투자 포인트도 잡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공원이라고 생각해요. 제주도가 지금 관광객이 1,300만 명 안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기로는 국토부 발표는 용산 공원 자체에서 한 1,500만 명 정도의 인구 관광객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주도가 서울시보다 크잖아요. 제주도하고 용산공원하고 비교하면 손톱만 하지 않을까? 그만큼 인구의 어떤 응집 효과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부가가치가 탄생할 거고 거기에 바로 좌측에 업무지구가 탄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외국계 기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대한민국 기업을 뺏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강남권. 그러면서 또 업무지구가 탄생돼서 여의도하고 맞붙게 된다고 하면
누군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남노탄에 돈 많은 사람들은 사실 거고 그거보다 살짝 못 미친 사람은 서계동 원호로 일대를 살 거고 제2의 강남이 탄생했다고 봐야 강남의 주거지는 못 뛰어넘기는 할 거라고 판단하지만 제2의 그런 지역으로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공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고급 주거 타운이고 왼쪽이 업무 주거 타운인데 둘 중에서 나는 그럼 남산 쪽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이제 그 국제 업무지구 쪽에 비중을 두고 가야 되냐 또는 이제 고급 주거 단지로 가야 되냐 이 고민이 네.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뭔 고민이 아무데나 가는 거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뭐든 좋지. 근데 굳이 따진다고 하면 국제 업무지구는 앞으로 개발은 비욘드 조닝이라고 해서 복합을 해요. 업무와 상업과 주거. 근데 하이엔드 부자는 그런 데를 되게 싫어요.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주거로 끝판왕을 가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주거 중심지로 가야 돼요. 나는 뭐 편의성 뭐 그런 걸로 따진다고 하면 요 국제 업무지구가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재테크로 주거로 판단하면 한남노탄이 맞아요. 사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지 않나요? 저기 한남노탄은 비싸니까 돈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그런 얘기. 돈 없으면 이제 저기 국제공지 쪽에 쪼개진 걸로 사는 거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그 유사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용산은 개집도 오릅니다. 그냥 용산은 좋죠. 일본 이번에 갔다 오셨잖아요. 작년에. 어제 만난 것 같아. 그 어쨌든 얼마 전에 일본을 또 갔다 오셨는데 네. 그게 벌써 작년인가? 아자부다이 힐스 네. 가보셨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바뀔 수 있는 용산을 생각했을 때 네. 뭐 가격이 좀 많이 올라 있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제 업무지구를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땅을 분양할 거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작가가 2억으로 알고 있어요. 평당. 그러면 호가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얼마 받을까? 그러면 뭐 4, 5억, 6, 7억에 받겠죠? 왜냐면 이제 한전부지도 10년 전이긴 하지만 4억에 받았고 그럼 거기서 그 땅값을 시세로 나열을 시켜야 되는데 준할 수는 없잖아요. 그 주변이.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어쨌든 뭐 5억에 낙찰 받았다 하면 주변은 한 2억 선에서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 그러면 괜찮은 금액. 그러니까 저도 그 가격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가격 탭으로 만들어 봤더니 지금 주변에 이제 투룸 현재 분양하는 게 뭐 10억 뭐 이 정도 수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가 앞으로 이제 도시가 발전했을 때는 15억은 간다고 봤을 때 이렇게 지금 1100%까지 용적률 준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 노선 상업체 해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기부채나 좀 해가지고 내가 이제 한 평, 두 평, 세 평 정도 있으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집은. 그 계산해 봤을 때는 4억일 때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은 한 5, 6천 정도는 오를 금액이 남아있긴 하더라고. 지금 계산을 딱 해봤을 때. 근데 만약에 미래 가치로 보면 엄청 더 오르겠지만, 현재 가치에서는 그나마 아직 4억이 그 한 개의 허용치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여유분은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어차피 사신 분들 입장에서 지금 살까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용산이 10억 간다고 보시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제가 그거는 뭐냐면 번화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권화. 제가 얘기했던 10억은 제2의 명동을 찾자. 제2의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를 찾자. 뉴욕제가 자리. 그런 데가 평당 10억은 충분히 상회할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데를 좀 찾아주세요. 저 좀 찾아줘요. 근데 뻔해요. 현장 가보면 뻔해요. 다녀보면은 누구도 못 사는 곳이 있고 누구를 줘도 안 가는 곳이 아직도 용산 안에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용산은 재밌는 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다가구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뭐 빌딩 다양하잖아요. 강남은 너무 정형화돼 있어서 진입하는 게 부자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용산은 잘 찾아보면 있어. 존재해. 그래서 용산이 좀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어서 대중들한테 나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싸돌아 다녔잖아요, 용산에. 경매 물건도 많이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금매 물건도 많이 보셨고, 아예 이제 개발하진 분양 물건도 봤어요. 그 강남하고 용산하고 봤을 때 앞으로는 이제 용산이 이길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의 무덤이었던 용산은 왜 부자 마을이 됐을까요? 그렇게 계획된 도시가 조선시대는 없었잖아요. 일제시대는.
신도시인 거지. 이게 동탄 신도시처럼 보이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편리하니까 들어가서 거기가 부촌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고. 그러니까 친일파들 많이 모여 살던 네. 그런 곳이 되네요. 일본이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군사기지였으니까 네, 네. 그게 또 그런 가능. 고이치 사람들이 다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의리의리하게. 비군 기지가 이전 이후에 용산을 공원으로 만든다는 거 그건 어떤 의미를 지금 갖게 될까요? 부동산 쪽으로. 역사 자료를 보니까 15세기부터 대한민국이 한 번도 점유하지 못한 땅이에요. 일제시대가 아니에요. 15세기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그게 몇 년 전이야? 계산도 못하겠어. 그래서 몽골군이 점유했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일본 놈이 점유했었고 미국 놈이 점유했었고 그리고 이제야 이제 반환받는 땅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후세대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때려 짓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연으로 돌려줘야 될 것 같고 후대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공원화되는 게 저는 무조건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렇게 고밀화된 도시에 현 시대에 100만 평이 넘는 공원을 유치할 수 있다 세상에 없어요. 정량적으로만 아파트 매체, 오피스 매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도시의 경쟁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 반도체 더 파는 것보다 관광객이 더 올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건 반드시 공원화시키고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용산공원이 평면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백두대간을 재현시켜요. 그리고 남산공원하고도 연결시키고 철도 지하하다면 거기 녹지축도 연결시키고 또 국제 업무도 뭐냐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국제 업무지구에 짓는 오피스 빌딩에 멋있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지하길, 지상길, 뭐 하늘길에서 길을 만들어서 이 길이 다 연결되는 거라고요. 국제업무지구에서 용산공원 연결돼 용산공원에서 남산 연결 이게 다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전 세계에 상권화 내고 비싸지고 그런 거는 뭐냐면 길. 사람들이 걸어. 하이라인 파크 그 뭐라고. 그것 때문에 뉴욕의 관광객이 3천만 명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 길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스타트가 용산. 그러니까 그게 이어지는 길이 여의도까지. 용산에 이제 그 센트럴파크를 만든다는 이 용산공원 말씀하시는 이슈가 용산공원은 서울숲을 이길까요? 당연하죠. 규모부터 차원이 틀리고 거기에 재현시키는 거는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당일치기로 가는 제주도고 당일치기로 가는 속초고 해운대다. 그냥 공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용산민족공원하고 도시공원 1호라고 지정했지만 그거는 공원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앵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을 서울로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앵커 시설이라고 봐야 돼요. 서울숲하고는 비교 자체 못하죠. 그냥 뭐 기승전결 용산은 공원과 함께 그렇죠. 바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내가 아자부다이스나 뭐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개발이 돼야 된다. 아파트도 그 박스형 상가가 단지 내 상가가 아니라 아자부다이스처럼 길을 만들어야 된다. 나의 실익을 떠나서 하나의 도시개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 싸우겠다 왜 싸워요? 기본적으로 저도 손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또 사업이 진행되니까 저는 목적이에요. 대충 들어봐도 용적률도 그렇고 뭐 소유자 수도 그렇고 단독으로 개발하셔도 되는 상태고 상가 부지로만도 개발 가능하신 것 같아요. 원래 목적은 단독이었긴 했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PPT 보니까 그냥 지나가려는 거 다시 또 당겨서 한 페이지를 더 보여드리는데 저 기억나요? 네, 저 우리 그 시청자님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요 얘기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부동산은 결국에는 로케이션이 중요하잖아요. 네. 로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보더라도. 그랬을 때 좋은 부동산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도를 1시간 동안 째려봐라. 그래서 내가 국토부 장관이겠지, 서울시장이겠지 하고 본인이 도시계획을 그리라고 해요. 그게 이제 훈련하는 습관이죠. 내가 그린 게 맞는지 틀리는지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봐. 신문기사 물어봐?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발 원문 보셔야 돼. 그래서 국토부나 서울시나 지자체 경우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요즘은 감춰져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문을 보고 계속 서로를 반복해야 돼요. 지도 보고 내가 그리고 원문 보고 대조하고.
그러면서 좋은 지역을 찾는 거고 그 지역이 눈에 딱 보였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세로 확인해야지. 그래서 시세로 확인하시고 시세가 싸다 보고 판단하면 그때에서 나는 매물을 찾아. 그래서 내 매물을 찾았으면 그게 아파트면 아파트의 가치 평가를 해야 되고 재건축이면 재건축의 가치 평가를 해야 되고 항상 저 순서대로 저는 전국 부동산을 다 계산을 하거든요. 분석을.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지도를 딱 보면 이제 중간에 뚝 띄어갖고 지금 국제업무지구만 보려고 하니까 지도가 저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용산공원이 가운데 있고 좌측이 국제업무지구인 거죠. 네. 저기가 업무주거 중심지, 업무주거 상업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테헤란로의 업무지구의 어떤 그 막강한 힘을 용산이 빨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둘 다 살면 너무 좋아. 근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하지 않아. 둘 중에 하나는 망해야 돼. 왜냐면 그럴 만한 기업체가 없어. 그럼 외국 기업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분명히 둘이 뺏기 싸움할 거라고요.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그러면 테헤란로를 용산에 이길 수 있느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또 용산을 이렇게 보면 업무 축을 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시는 게 용산만 보시는데 업무 축이 용산만 있는 게 아니라 광화문부터 서울 광화문부터 서울역과 용산역과 여의도까지가 주 업무축으로 대한민국의 100년 4개, 서울시의 100년 4개를 만들겠다는 게 그 목표예요. 과거에는 30년 동안 테헤란로가 중심이 맞았어. 네. 이제 전환되고 있다고요. 저쪽으로. 그리고 보시면 네모칸했지만 현재 서울 도심이라고 써있는 광화문은 개발된 도시잖아요. 현재 재개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의도는 개발된 도시잖아요. 현재 재건축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울역과 용산도는 나대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테헤란로도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오피스가 돼야 되는데 움직임이 1도 없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우려스러운 거야. 그리고 이것도 이제 면적을 내가 그린 거예요. 70만 제곱미터에서 80만 제곱. 그 섹터가 딱 있어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 그래서 인구 조사해 보니까 다 똑같아요. 일자리 한 15만 명 전후로 왔다 갔다 거리고, 유동인구는 한 30만 명에서 40만 명 왔다 갔다 거리고, 강남만 50만 명이 넘으니까.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강남역의 힘이었지. 그 힘.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강남역이 지금까지 위상을 잡았었던 거고 교통의 메카였으니까. 근데 그 교통도 삼성역으로 뺏길 거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이런 인구의 그 헥타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구의 총량은 어쨌든 유사해. 근데 왜 명동은 평당 10억이냐고. 명동은 저 면적이 11만 명이긴 하겠지만 면적을 비교하면 3배 곱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유사하다고. 결국에 그 차이라고. 명동은 평당 10억인데 왜 강남역은 10억이 아니냐고.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은 관광객이다. 대한민국 내수 갖고는 안 된다. 특히나 요즘 MZ세대들 돈 없어요. 성수동 MZ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장사 안 돼요. 소비를 안 해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엔 관광객이 와서 써줘야 된다고요. 그걸 봤을 때 용산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한남뉴타운이 관광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거 중심지지. 그러면 결국엔 국제업무지구로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국제업무지구는 이렇게 개발이 돼요. 전자상가나 저 현대차 부지는 국제업무지구로 보셔야 돼요. 그냥 국제업무지구고, 그리고 저기 지금 국제2라고 써있고 전자2라고 보이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포함시키는 게 맞는데, 굉장히 아쉬워. 근데 국제2라는 서부 이촌동은 포함이 당연히 안 될 거고, 전자2라는 곳은 분명히 국제업무지구 연결선상에 만들어서 저기를 상업지하고 호텔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원효대교가 브루클린 대교라고 생각해요. 맨하튼에. 여의도 넘어가는 길로. 그래서 지금 노들섬도 중요하지만 원효대교도 조금 트렌드한 다리로 변신시켜서 관광지화 시켜야 돼. 왜냐하면 여의도하고 국제업무지구는 쌍두마차예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국제업무는 기술의 중심, IT의 중심, 여의도는 금융의 중심. 저게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고, 제조는 어디서 해? 용인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거니까요. 어쨌든 국제업무지구는 미드타운에 있는 허드슨 야드를 표방한 거니까, 벤치마킹 한 거니까.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쟤도 역사였어. 쟤네도 집창촌이었어요. 용산도 집창촌이었어. 없애야지. 근데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쟤네는 그냥 철도 상판을 덮어버린 거예요. 개발시킨 거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그냥 나대지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개발하기는 더 편하겠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허드슨 야드도 지금 절반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절반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딱 저게 됐고, 지금 앞에 비어 있잖아요. 네. 개발해야 되는 거고, 최대한 그 뽀샵 안 된 이미지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제 저렇게 건물 지으면 안 돼. 저게 마지막이야.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길이 중요해. 근데 좀 이따 더 설명해 드릴게요. 비교해 보니까 면적을 보게 되면 국제 업무지구가 훨씬 비싼데 용적률 차이는 뭐 3배, 2배 이상 나이니까 그냥 오피스 총량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재밌던 게 뭐냐면 개발했을 때도 허드슨 야드도 텍스 브레이크 세금 혜택이 들어갔었고 들어가는 기업체한테도 세금 혜택을 줬고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한테도 세금 혜택을 줬어요. 대한민국 해줄 것 같아요? 이거 해줘도 외국계 기업이 올까 말까 해. 근데 정치적인 이슈 해줄까 대한민국이 그래서 나는 내부에서 뺏기 싸움 얘기하는 거예요. 허드슨 야드도 40% 디스카운트 했네. 부동산은 항상 오르고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택 가격을 보니까 원베리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 1등 도시라는 직각보다는 대한민국 아파트가 비싼 건 인정해야 돼. 물론 그게 대한민국 그래서 인구 밀도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냥 그 GDP 도시 경쟁력에 비해서는 대한민국 아파트 비싼 건 맞아요. 그게 이제 꼭 옳다 그르다는 걸 떠나서 보고 싶었던 거고 이 한 장이 다 대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뉴욕도 미드타운도 허드슨 야드 때문에 다 빨려 들어간다. 국제 업무지가 어떻게 개발되냐 했을 때 좀 잘 좀 그리지 조간도를 하여튼 대충 그렸어.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존의 업무지구의 뷰포인트는 어디냐면 한강이에요. 전면. 왜냐면 한강길을 열었으니까. 근데 국제 업무지구의 뷰포인트가 어디야? 지금 공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붕어빵 장사 어디서요? 입구에서. 저 동산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상권이잖아. 이거 엄청난 큰 차이라고. 뷰포인트도 그것도 있는 거고 국제 업무지구는 어쨌든 서울시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모든 고밀도 고층 뭐 이런 것들 다 집어넣겠다는 게 그냥 기본 방침이에요. 그게 화이트존 규제 없다고 그렇게 만들 거고 뭘 중심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가 뭘 중심으로 개발해서 금융도시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세상은 변했어. 이제는 IT야. BT, IT, CT 모든 뭐 그런 거야. 뭐 AI 그런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도시 기본 계획이 전 세계에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게 대한민국에 만들어냈습니다. 두바이도 그런 컨디션 아니에요. 두바이도 관광 아니면 금융. 산업단지를 메카로 해서 주 목표로 해갖고 기획된 도시 한복판에 있는 개발 계획은 현재 전 세계 용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혜택 주겠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국제대학, 대학병원 뭐 물리적이니까 넣으면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하다. 근데 해줄까? 대한민국? 안 온대? 그러면 테슬라가 올까? 에이, 뭐하러. 그리고 이거와 결계에 대해서 대학교하고는 연계는 될 것 같아요. 뭐 연세대 많으니까. 그거 요즘은 저 같은 사람이 영어 못하지 젊은 사람들은 다 하잖아요. 기본으로. 영어 상용 권역으로 만들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세금 혜택이에요. 저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못할 거라는 생각이 나도 지금 지배해요. 역사는 2009년부터 시작했네요. 25년도에 땅 팔아먹겠대요. 쪼개서. 뭐 그 분양가가 얼마니? 그거를 이제 기업들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낙찰가를 금액으로 이제 다 이제 서열이 나눠지겠지. 저게 한번 용산의 집가를 상승시키는 견인차가 될 거예요. 비싸게 받을 거니까. 네네. 뭐 이런 내용도 다 한 거고 서부천동 주민들은 이제 그때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포함해달라고 싸우고 있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이거를 20년 이상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협의체로 들어가면 아파트 조합은 고맙다고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저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보게 되면 2007년도에 삼성물산이 땅을 받아갔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1억 선에 받아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자료는 내가 일반 개인이 조사해갖고 모르겠어. 근데 내가 최대한 자료를 뽑았을 때 한 평당 1억인 거고 2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평당 한 2억 정도의 판매가를 정하고 이제 최고가 입찰가를 할 건데 얼마 낙찰받을 거 했는데 한전이 10년 전에 4억 4천을 받았으니 얼마 받을까? 뭐 지금 경기는 안 좋으니까 뭐 4억에 받을지 10억에는 받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러니까 저게 용산의 집가를 흔들리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개발하겠는데 사람들이 이거 보면 우선은 거기는 이제 오피스와 호텔 중심인 거고 B블럭은 오피스와 오피스텔 중심 주거형. 그리고 하늘색은 오피스와 아파트 중심. 그렇게 구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내가 제안하는 것뿐.
좀 더. 그러니까 핵심 지역은 개발하고 여기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건데 C블럭은 그냥 그래 니들이 동의해서 오면 이렇게 해주고 동의 안 하면 우리 단독으로 개발할게. 한 번쯤은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그래야지 이게 진짜 완성된 국제업무지구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해서 그런 얘기 이렇게 더 이쁘게 그리셨네요. A는 그대로 개발하고 B는 그대로 개발하고 C블럭은 서부 이스턴 주민들이 이제 동의를 가져와서 하게 되면 통합 개발해주는 거. 지금 다 통합하라고 하잖아요. 분당도 통합, 다 통합이잖아요. 해주는 거고 그냥 동의를 없다 그러면 그냥 단독으로 가시면 되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해져요. 우선은 입체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평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길을 생각하셔야 돼요. 길을. 지하길이 하나 있을 거고 코엑스 같은 그리고 지상길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현재 지표면하고 12m가 올라가 있어요. 그게 아자보다 에이스지. 그리고 공중길이 있는데 건물 중간에 또 길을 그게 레벨 1이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국제업무지구의 1층 같은 느낌은 용산 역사 있잖아요. 나오면 거기가 3층, 4층 높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저렇게 완만한 언덕을 만들거든요. 힐즈를. 이게 중요하다. 위에 오피스 아무리 이거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올라고 하면 길이 중요하다고요. 하이라인 파크처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동영상 보면 이 동영상이 얼마나 포인트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이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화면의 뷰포인트는 다 길에가 있어요. 그래서 청계천도 흐를 거고, 입체적인 길이잖아요. 이게 현재 전 세계 그 도시국가의 기본 컨셉이에요. 걷고 싶은 길을 만드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테헤란도가 절대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래야지 3천만 명 온다고. 지금 대한민국 한 1,000만 명 오거든요, 관광객. 이게 와야지 관광객이 와주고 그 위에 있는 오피스던 건물이 100억에 팔리고 1,000억에 팔린다고요. 그래서 조금 거시적으로 크게 본다고 하면 저게 중요한 거고 좀 더 연결시켜서 이야기 드리면 어쨌든 앵커 역할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북선 갖다 놓으라고 내 아이디어인데 일본인도 안 오겠지. 여기는 이제 스피어 그 있잖아요. 라스베가스. 네네네. 그 규모는 못 들어가도 큐브형으로 만들면 되잖아. 작게. 아니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객을. 그리고 얘만 길이 아니고 이것도 길이에요. 철도 지하화도. 이것만 길이 아니고 진짜 길은 이거예요. 있잖아요. 남산하고 서울역 연결시키고 서울역하고 용산에서 용산공원 전 세계 어디 있냐고. 이거 실현시켜야 된다고요. 이게 하이라인 파크예요. 저게 3천만 명 끌어들인데 뉴욕에 저거랑 우리랑 어떻게 비교해요? 이게 아자부다이스야. 저거랑 우리랑 어떻게 비교해요? 그냥 다른 급이에요. 그 대한민국이 그래도 전 세계 12국가이기도 하고 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건물 짓는 건 뭐가 관심 있어? 그건 알아서 뭐 삼성이든 뭐 SK든 알아서 잘 지으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평당 10억이 어디냐. 그러니까 용산은 개집이라도 사놔도 됩니다. 제 말은 항상 51%만 나도 나를 못 믿으니까. 천당 밑에 분당 앞으로도 계속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있어요. 분당하면 쌍둥이처럼 떠오르는 데가 우리가 이제 일산이 생각이 나잖아요. 일산은 그대로인데 분당은 왜 뜨는지. 일산은 안타까워요. 이게 정치적인 이슈인가? 왜 이렇게 일자리를 못 끌어올지. 결국에는 분당하고 일산의 차이는 강남하고 인접하다? 그건 둘째인 거고 분당에는 어마무시하는 일자리가 많잖아요. 판교 테크노밸리부터 해서 분당 매처밸리 그 네이버 본사 그 라인부터 있고 오케이 여기서 돈 번 사람이 학군으로 가려면 어디 가겠어요? 여기서 토지 보상 받았어. 이제 나 살만한데 나 애들 때문에 어디 이사 가야 되는데 어디 가겠어요? 강남은 못해요. 목표지가 분당이라고요. 그러니까 판교. 분당 사람들은 분당을 안 떠나려는 여지가 더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학군이 다 종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탈을 안 해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이 항상 많은 것인 거고 그 차이가 일산하고 분당을 만든 거예요. 결국에는 일자리예요. 강남의 어떤 지리적인 인접성 그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일자리. 지금 모든 일자리가 경기 남부권에 다 모이고 있잖아요. 과천도 지시산업센터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북한하고 문제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산도 이거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영영 계속 이 차이가 벌어질 거라고요. 하여튼 저는 일자리 때문에 그래요. 판교하고 광교하고 어디가 고점 저점? 판교는 최근에 봤어요. 판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뭐
판교 그랑브링지 프로지오그램 걔는 잠실급이고 전체적인 거는 송파급인데 지금이 그냥 목 정도 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투자 목적으로 판교 아파트를 지금 산다 그건 말고 싶고 가격이 이제 얼마큼 뭐 버텨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수원 그쪽에 살면 이제 광교는 학군으로서도 너무나 자리매김 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래도 이제 경매 물건을 계속 한 3만 개, 4만 개를 매주 3개씩 조사를 하거든요. 그거를 내가 강의를 해야 돼갖고 하면서 봤더니 현재 시점에 아파트 제일 가성비 좋은 곳은 하남이사 아파트예요. 30평대에 새 아파트 비스무리하는데 9억 이하로 살 수 있는 거. 위치 대비 진짜 없거든요. 위치 대비 인근 강남에 가까운 그 도시 중에서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그리고 지역이죠. 서쪽에서는 상암 월드컵 아파트가 괜찮더라고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학군도 자리 잡았는데 판교하고 좀 다른 거는 판교도 물론 좋지만 부자 아파트 이미지가 딱 자리 매겨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권에서는 원래 과천이 1등이었는데 그렇죠. 그 주도권이 판교가 뺏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판교도 이제 보니까 15년 차, 20년 차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새 아파트의 새 아파트라는 거는 새 거의 아파트가 아니고 그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이겠지. 하여튼 그 니즈가 부족하다 보니까 왠지 나는 이미지가 판교는 용꼬리 같고 느낌이 광교는 뱀 대가리 같은 느낌이 좀 있어. 난 판교는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가 운중동 타운하우스죠. 그러니까 너무 좋지. 한남동을 들어갈 급은 못 될 것 같고, 근데 운중동은 좀 괜찮지 않을까. 카페들도 너무 이쁘고. 아우 거기는 베버리힐스 진짜 와 있는 느낌 들어요. 자 그러면 분당 중에서도 아직도 좀 저평가된 곳이 있나요? 오히려 산더지고 떨어져 갖고 가격 조정받았을 때 하는 거지. 제가 들은 정보는 똑같은 평형으로 갔을 때 추가 분담금이 1억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적률 혜택을 많이 줬다 보니 그게 뭐 기부 체납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렇게 판단해보면 뭐 16억 주고 사면 2억을 더 줘야 되는 개념이니까 많이 낸다고 하면 18억 주고 샀는데 미래에 얼마 정도 될 수 있니? 그게 지어졌다고 판단하면 33평 기준에서 그래도 한 23억에서 25억 되지 않을까? 그걸 보고 내가 투자하겠다. 괜찮네 하면 들어가시는 거고. 별론데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언제 뭐 10년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럼 못 들어가는 거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현재 선도지구는 막 18억대 막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탈락한 곳에서 하되 두 번째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윤석열 임기 내에 해야 돼요. 2년 남았어. 그러니까 선도지구를 내년에도 12,000세대, 그 다음에도 12,000세대를 지정할 건데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안에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단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 이제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또 이제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의 미래, 분당의 미래에 대해서 좀 거창하게 조금 싸우지 말고 서로 나도 상가조합원이지만 그냥 재건축을 하려고 해보면 무조건 자기 이득을 다 챙기겠다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못해. 아파트 꼴나요. 무조건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손해봐야 돼요. 서로가. 그 지자체도 손해보고 조합도 조금 나눠줄 생각하고 해서 좀 빨리빨리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미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또 과거의 강남 재건축처럼 죽자자차 싸우자고 보면 지금의 모습의 분당이 그냥 기대치만 있지만 실현되지 않는 세상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갈림길에 있는 거야 분당도요. 그래도 내가 분당에 베팅한 거는 뭐냐면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그분들은 의외로 젊던데요. 추진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어르신들이 뭐 고집 죄송하지만 나도 나이 먹으면 고집이 있으니까 그 있는데 여기는 조금 다 이해해 주려고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분당에서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어떤 마인드나 이런 거를 봤었을 때는 빨라질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느끼긴 해요. 앤드 제발 삼성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반도체 벨트까지 이러신다고 하면 분당은 경기도권에서는 1위 하겠죠. 그러면 오늘 김재일 대표님 모시고 뭐 간단하게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기존의 용산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용산에 대한 그 이슈가 여러분께 좀 뭔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